자, 들어갈게요. 개발 파트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갈 텐데요. 115페이지 가시면 밑에 개발 단계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건 한 번만 나왔고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봐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길 게 중요한데, 이 순서만 좀 잡아보세요. 개발에도 단계가 있겠죠. 그죠? 단계 서서. 첫 번째 나온 게, 거기 보시면은 계획이라는 게 있죠. 네. 계획은 뭐냐면,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려면, 개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협의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땅을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사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자, 인가라는 건 뭐냐면 허가관청으로부터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행이라는 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행은 땅 파고 건물 짓는 거죠. 시행하고, 자, 그 다음에 처분하죠. 처분. 처분이라는 자체는 이제 분양해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순서만 나왔어요. 딱 순서만 나왔기 때문에 개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인시처. 따라보세요. 개협 인시처. 앞에만 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발을 통한 자금 유입은 처분 시 가능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분이라는 건 이제 분양하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하고, 시행 처분을 병행한다는 것은, 땅 파면서 분양한다는 건 선분양 얘기 들어보셨죠? 자금 빨리 이제 조달하는데, 거의 뭐, 그냥 순서만 잡으세요. 1번 순서. 순서만 잡으세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고, 넘깁니다. 그럼 교수님, 어느 게 중요해요? 그럼 양가로 4번에 가시면 개발 순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요거는 딱 한 번 뜨고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얘는 흘러가고, 거기 보시면은 개발 순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문서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개발 순서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로 갈게요. 개발 순서가 7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걸로 갈게요. 자, 따라보세요. 구상 단계. 구상이라는 건 어디에서 할지를 구상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단계라고 나왔어요.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입니다. 예비적 타당성. 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 저자분이 이제 그 암기 기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부지를 구입하고요. 부지를 구입해서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 끝나면 돈 빌리죠. 돈 빌려서 금융이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팔아먹죠.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저도 이제 그 건설회사 다니면서 그 사업 부지를 이제 얻으러 다니는 거 본다면,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땅을 잘 사야 됩니까? 근데 땅이 좋은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팔려나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좀 예비적으로 가야 돼요? 예비적 타당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략적으로 보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지를 구입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겠죠. 자, 따라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건설회사가 타당성이 안 나오면 분양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자재창고로 났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라는 건 법 경비 중에서, 자, 따라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러면 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자, 따라보세요. 공법. 그럼 공법에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저층화 시킵니까? 고층화 시킵니까?
그 50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기술적인데 중요한 건 그냥 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자, 어머니 보세요. 요즘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거 아시죠? 그럼 상한제게 되면은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얘기 좀 해봐. 분양가를 낮춰서는 분양의 타산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다, 여기는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서 타당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가요? 금융은 이것도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저장해 놓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건축대부. 무슨 말이냐. 아직 건물을 안 지었어요.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은행이 감리회사가 나오면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서 빌려주는 게 건축대부거든요. 그럼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냥입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그럼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럼 건축대부는 이제 저당대부로 전환한다는데 얘도 희박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잘 안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했고요. 건설이고 마케팅 단계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마케팅은 판다는 얘기죠. 판다. 마케팅 체크하셨습니까?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이 저장해 놓으신 게 구상이라는 단어 있죠? 이 대략 수지가, 자, 밑에 따보세요. 예비적 타당성. 이 대략 수지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죠.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 타당성을 대략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따보세요. 타당성. 법경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했죠? 경제죠. 절대로 개발 사업의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타당성이 높아. 분양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 그럼 그냥이야 은행에서 돈을 땡겨. 그럼 빌리죠. 이게 금융단계예요. 근데 아까 제가 건축대부는 아직 지었어? 아직 안 졌어? 진척도에 갔다가 저당대부로 전환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 후에 이제 저당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판다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좀 야매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 암기 기법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저 지문에 대한 제가 칠판에 판서한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재개발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딱 한 번 나오는데. 재개발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문적인 재개발의 종류를 나오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갈게요. 강사들이 다 기법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보수개철로 한번 가볼게요. 보수개철. 자, 보수개철. 자, 그래서 요게 가장 소극적이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적극적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저 나름대로 가겠습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신도시는 아직은 불량해요? 아직은 우량해요? 그럼 신도시는 노화가 됐나요? 아직은 안 됐나요? 안 됐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제거할 게 없어요. 제거가 할 게 없고 그냥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예방합니까? 예방.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사전이나 예방이 나오고요. 예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복이라는 것은 노화가 됐어요. 노화가 안 됐나요? 됐나요? 됐죠. 그럼 제거할 게 생겼죠. 그럼 제거할 거는 자 얘는 따보세요. 요인만 제거. 그 노화가 된 것만 제거시키는 거죠.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고 그 다음에 자 철거라는 얘기 들어오셨나? 그래서 완전히 대체. 완전히 대체해서 다른 걸로 완전히 철거시키는 거죠. 개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장하고 좀 개선하고 첨가한다는 거예요. 확장, 개선, 첨가. 자, 그러면은, 자, 책에 나와 있는 건 약간 표현이 다를 겁니다. 저는 기출 위주로 가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전면 재개발이면, 얘가 부분 재개발이죠. 자, 그러면 보존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존이라는 단어 있네. 자, 여쭤볼게요. 보존은 아직 신도시는 노화가 됐어? 아직 안 됐어? 노화가 되지 않았죠? 미리 방지하는 대책이죠. 제거할 건 없는 거죠. 자, 수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복은 그냥이에요. 노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게 생겼죠? 근데 그냥입니까? 원래 상태로 갑니까? 요인만 제거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 요인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개량하고 철거 중에선 철거가 더 적극적이죠?
기존 시설물을 아예 제거시켜 버리니까 다 우리가 대체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니까. 근데 개량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기능 개선이나 개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미비된 걸 확장하고 개선하고 좀 첨가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도 어떻게 돼요? 재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빨 닦는 건 그냥이야 아직은 보존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금리빨 받는 건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요인만 제거해서 박을 수 있죠. 임플란트는 그냥이야 좀 확장하고 틀니는 그냥이야 다 빼는 거죠, 그죠? 없던 걸로 갑시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자 따라해보세요. 사전, 보전, 전자가 똑같이 들어갔죠? 요거 잡으시고요. 수복은 요인만 제거고 완전히 제거는 뭐예요? 철거죠. 따라서 개선, 개량. 그럼 개량이라는 거는 개선, 개량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었어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노후화가 돼서 그 현재 돼서 그 제거할 게 생겨서 요인만 제거하는 거는 보존이에요, 수복이에요. 보존은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자, 요것도 별표 3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분석의 내용과 순서라는 단어가 있죠. 요 순서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당성 분석이에요. 분석이. 그래서 이제 분석 체계입니다. 부동산 분석. 타당성 분석의 체계. 5단계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업자여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하고 싶습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자분이 제목만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붙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그냥 해요. 여기 지역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지역 경제.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지역 경제라는 게 좀 생각됐어요. 경제 분석. 경제 분석. 이걸 하고요. 자,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거시적. 거시적. 전체적인 걸 봐요. 총량적 지표.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보고요. 필기에도 좋습니다. 지금 다 기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소득도 적어야 되나요? 소득이 많아야 되나요? 많고, 아까 따라서 LQ, 경제기반 산업형 아시죠? 그래서 인구, 고용도 많이 착취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이에요. 자, 들어보시면은,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장 분석서부터는 이제 아파트를 봅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봐요. 자,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을 분석하죠?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 돼요. 자, 수요가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시장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된 부동산에 거래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 요거는 이제 매매나 임대가 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매매 임대.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분석. 이건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얘기하죠. 근데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그럼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투자하시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땅을 사려면 타당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수익이 비용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투자. 그래서 요게 자, 따라해보세요. 경제성 분석. 돈 되는 거죠. 경제성 분석.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하고 시장 경제성 중에서는 경제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자, 시장 따라서 2글자. 경제성 따라서 3글자. 그럼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요공급이고, 여기 이제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의 파트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5단계가 순서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십시오. 자, 앞자만 따보세요. 자, 요거 G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G,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타투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시성 타투. 지금 동그라미는 제대로 치고 있습니까? 지시성 타투 쳤어요? 자, 타투는 문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갔더니 사우나에 그 지역에 조폭 두목께서 용문신을 하고 계셔요. 따라서 타투는 문신이죠? 그래서 쫄따구가 딱 들어오더니 성님 그런 거야. 왜? 지시하십시오. 따라서 지시성 타투. one time. 지시성 타투. 지가 뭐죠? 시가 지시성, 시장성, 투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외워주세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성이 먼저 나와요? 시장이 먼저 나와요? 시장이 몇 글자죠? 시장성은요. 그러니까 얘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맞추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보고 계셔요? 시장이라는 자체는 수요금만 보는 거고, 경제성은 투자론에서 나오는 돈 되는 거고, 자,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어? 지시성 타투라고 외우시라 그랬어? 근데 이 저자는 이제 지시 타투라고 했는데, 시시가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이해갔나? 그럼 내 야매. 시장성이 먼저야? 시장이 먼저야?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얘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럼 시기 전에 빨리 프린트 빨리.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자, 오늘 프린트 2번 문제. 바로감 맞힐 수 있으셔야 돼요? 틀었나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시, 성, 타투라고 해도 되고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글자, 세 글자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장과 시장성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양가로 6번에 또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으셨죠? 민간투자사업 방식이에요. 되게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앞대가리만 따서 이 한글을 이제 찾아서 그걸 영어로 이제 찾아내는 걸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오시는데, 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와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민간이 건설을 해서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트랜스퍼,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이전해서 리스는 임대하고 오퍼레이트 운영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 정리로 할게요. B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빌드, 만들고, 찾았죠, 그죠? 근데 건설한다는 얘기가 많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퍼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운영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리스라는 거 아시죠? 리스는 운영이에요, 임대예요. 임대. 자, 트랜스포는 이전이에요. 그죠? 소유권을 이전. 따라서 티나게 이전한다. 티나게 이전한다. 그럼 T는 이전이죠. 그 다음에 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주의하실 게 이제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건 소유니까 오퍼레이트랑 좀 달리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다. 그럼 가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BTO 있어요? BOT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만들고 운영하고 이전하고. BTO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들고 이전하고 운영하고. 고속도로에 되면 터널비 받잖아요. 그럼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BTL은요? 만들고 이전하고, 그럼 정부한테 임대해주면 임대로 받을 수 있죠?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BO는 아까 그 5가 두 번째가 온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저자분이 좀 영어로 해놨어야 되죠, 이제?
그러면 만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니? 소유하고 오퍼레이트 운영하죠. 쉽죠? 오른쪽 갈게요. 3번 갑니다. 자, 만들고 운영하고 이전하면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BOT. 만들고 이전하고 운영하면요. BTO. 만들고 이전하고 임대하면요. BTA. 만들고 온 소유하고 운영하면요. BO라고 하실 수 있죠. 체크하셨죠? 이 정도만 연습해 놓으시면 많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관리 파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관리는 한 별표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근데 뭐 이걸로 다 우리가 마무리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밑에 가시면 토지의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 관리 들어보세요. 부동산 관리 파트는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 한 두 문제 정도 뜹니다. 들어보세요. 토지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따라보세요. 법경기. 그럼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고 돈 되는지 따지고 기술적으로 따질 수 있죠. 그럼 법률적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안 하고. 지금 법률적 찾으셨습니까? 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정인데 토지 도난 방지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뭐냐면 땅을 훔쳐간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고. 경계확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경계확정은 기술적은 자, 토지의 인접성에 있어서 29번지가 갑돌인데 옆에 30번지 을돌이가 경계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측량을 안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계 측량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왠지 법률적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이죠. 측량을 하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냐? 경제적은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냥입니까? 이건 지목이 됩니까? 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축물이 없지만 나대지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건물이 안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대지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경제적이고. 자, 따라해 보세요. 수입, 비용, 수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돈과 관련되니까 경제적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인력 관리가 나옵니다. 인력 관리에다가 현관 배치를 하세요.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 건물에 관련인데, 자, 인력 관리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따라서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죠. 그 사람을 잘 배치시키는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고. 그 다음 이해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하면 따라서 자가 관리. 자, 남한테 맡기면 따라서 위탁 관리. 자, 두 가지 합치면 따라서 혼합 관리. 그러니까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자기가 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감도장 같은 거는 남한테 줘야 돼요.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금고도 자기가 관리하죠. 근데 이 기술적은 우리가 청소 관리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청소는 그냥입니까? 위탁을 합니까? 그죠? 그게 대부분인데 이제 만드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는 게 혼합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자, 가볼게요. 자가 관리는 그냥이에요. 자기가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보안 관리가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본업에 전념할 수 없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죠. 근데 위탁 관리는 맡기게 되면 그냥입니까? 보안 관리가 안 됩니까? 기밀 유지가 떨어지죠. 근데 전문성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자가, 혼합, 위탁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관리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관리의 효율성은 전문가에 의한 어떤 관리가 좋냐요? 위탁. 보안과 기밀 유지는요? 자기 관리가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혼합은 법과 경제는 자기가 하는 게 좋죠. 기술적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오늘 프린트, 3번, 4번을 스테이트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4번. 3번 아까 안 풀었네요.
3번은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3번, 4번. 온지 X인지. 그러니까 3번이 조금 난해하죠. 아까 뭐 만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찾기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번이 좀 어려워요. 4번부터 갈게요. 4번은 확실한데 기밀 유지 보안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은 기본 수가 안 나왔지만은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는 맡기는 게 나아요? 내가 좋아요? 자기가 하는 게 더 유리하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가 더 유리하다는 건 이해가셨죠? 근데 3번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만들고가 준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전하고 임대를 찾으셔야 되는데 찾아줘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B라고 적으세요. B.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T라고 적으세요. T. 적어놓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국가의 지자체에 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L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럼 BTO가 아니라 BTA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책에서는 뭐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요 지문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으로 갈게요. 117페이지. 자, 부동산 마케팅은 나온다면 딱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자, 따라서 개념이 넓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그냥 세일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냥입니까? 기획을 해야 됩니까? 판매되는 전 과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넓은 개념이고 정부도 마케팅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미시적인 좀 작은 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수요자 중심인데 넘겨볼게요. 그럼 교수님 어디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넘기시면 마케팅의 3차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너무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짧은 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별표 3개 치셨죠? 그래서 이제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러신 거예요? 1번에 시장 점유와 2번에 고객 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답세 관계. 찾으셨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들어볼게요. 편법도 있긴 한데 편법을 해놓으셨으니까 좀 하긴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에요. 거의 여기서 떠요.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점유. 그러면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겠죠. 그래서 공급자라고 적어놓으세요. 시장 점유에 공급자 전략.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STP라는 전략이 있고 포피 믹스라는 전략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포피 믹스 전략.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볼게요. 이 STP라는 게 순서입니다. STP. 자, 이 S가 자 따라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여기 그냥 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세분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예요. 자,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려고 하면은 그냥입니까? 수요를 분석해야 됩니까? 살 사람들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분한다는 것은 수요자를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람을 나눠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나눈다. 세분화. 그럼 사람은 세분화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수요 같은 걸 세분화하고 이중 타겟이라는 것은 표적 시장을 선정해요. 내가 팔고 싶은 사람. 표적 시장의 선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그래서 가장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중상층을. 지금 보고 계시죠? 선정한 다음에 P가 따라해보세요. 포지셔닝. 그래서 얘를 이제 한글로 이제 위치라고 하는데 이건 따라해보세요. 차별화. 지금 P에 차별화가 있네? 중간에 있네? 찾으셨어? 차별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아까랑 달라. 아까는 얘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 얘는 부동산. 그럼 사람을 나누는 거랑 부동산을 나누는 건 다르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는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서 그걸 분화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판매하려는 공급 부동산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은 경쟁업자가 없어? 경쟁업자가 있어? 그럼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공급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은 사람이에요? 하나의 제품이에요? 제품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품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공급 경제들과의 차별화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건 포지셔닝 차별화입니까? 차별화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제품은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맨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파란 색깔 있어요? 수요자는 차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세분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람은 차별화하면 돼? 안 돼? 세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5명에서 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한 사람이 막 점수가 30점 나와.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상품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수요자니까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죠. 이렇게. 그래서 또 야매가 있긴 한데 너무 남발하진 않을게. 자, 그 다음에 포피 믹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P가 다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프로덕. 찾으셨어?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제품은 그냥 해야 돼요? 차별화시켜야 돼요. 자, 아파트 평면 설계를 다른 아파트보다 잘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지상 주차장을 많이 씁니까? 지하 주차장을 많이 씁니까? 그럼 주차장 같은 게 나오면 설계 이런 것들은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시면은 이 청약자한테 경품 추첨하죠.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판매 촉진. 그래서 경품 제공. 제품하고는 다릅니다. 경품 제공이고. 자, 따라해보세요. 플라이스. 가격. 가격은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따져볼 수 있죠. 가격. 그 다음에 따라서 플레이스. 유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통 용로예요. 그러니까 유통 용로는 뭐냐면 내가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업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근무지만 간접으로 분양 대행사 맡기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요 정도 좀 내용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의 지금 순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서 세, 표, 차. 자, 갑니다.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시장으로 나갔는데 그렇죠. 몇 표 찾으셨다.
세 표처, 야매를 벌써 하네. 그럼 상대편에다 몇 표처를 줬어요? 세 표처를 줬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 선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 재판을 가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재판가 유. 다시 재판가 유. 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있을 텐데? 거기 밑에 있나? 시장 선거 점유율이 몇 표 차로? 세 표 차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 재판을 가야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야매를 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데, 그냥 세 표 차에서 재판 가율을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고객. 그래서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가죠. 소비자를 꼬십니다. 고객 점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위주예요. 고객 점유 찾으셨습니까? 소비자라고 적어 놓으세요. 누구 위주다?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를 수요자라고 하죠? 수요자. 자, 이분 참 재밌게 했네. 자, 이런 양이 처음에네. 2차 과목이 공시법 아시죠? 자, 다음에 공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수고. 안 먹혀, 아씨. 미치. 찾았죠, 그죠? 왜 야매를 여기다 해놔가지고. 그러면 공급자는 시장이고 수요자가 고객 점유라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세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갖고. 그 다음에 AIDA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아이다인데, 얘가 AIDA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 놓으세요. 이건 한글로. 자, 따라합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과정. 자, 첫 번째,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A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영어로 해보세요. attention. 주의. 그러면 건설회사가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로 주의를 끌죠. 그 다음에 I가 따라서 interest. 흥미를 주죠. 분양된 회사가 나와서 욕망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이제 욕망을 촉구시켜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갈게요. 자,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점은 그냥이 돼요.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럼 잘 해놓으면은 갑순이 가다가 자 따라서 attention. 그럼 가만히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은 그냥이 돼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따라서 interest. 흥미를 느껴야죠. 언니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입어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돼 욕망을 충족시켜야 돼. 그러면 입혀놓고 이걸 날려야 되지? 뭐 언니 미스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가만히 있어. 액션 카드를 꺼내. 카드를 꺼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다라는 거 하는데 고객 점유는 이제 아이다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관계 마케팅은 기존 고객을 같이 가자는 거죠.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 한번 팔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장기적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서 브랜드. 레미안 자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 이제 갖고 이제 내놓는 게 브랜드가 우리 머릿속에 인식돼서 계속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죠? 코카콜라도 어렸을 때만 먹어요? 지금도 먹어요? 그 브랜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관계 마케팅 보고 있나요? 그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은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감정평가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는데 오늘 감정평가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만 좀 갈게요. 자, 감정평가론 찾으셨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6에서 7문제 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치와 가격까지만 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는 그렇게 입문과정이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할 텐데,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와 가격. 그런 단어가 있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치와 가격을 이제 이 저자분께서 내신 게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이제 가치와 가격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로는 나온다면은 6에서 한 7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자, 감정평가의 정의예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동산을 평가해요. 그죠? 토지 등을 평가해서 감정을 합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가치를 판정한다. 판정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자, 따라서 가격으로 매긴다. 그럼 평가에서 화폐를 액으로 구사하겠죠. 근데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건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인문 수업 위주로 가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가격이라는 프라이스가 있나요? 좀 찾아주세요. 있어요? 그 뭐냐면 대상부동산의 거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상업용 부동산이 과거에 자, 지금 정확한 시간이 12시 50분인데 아까 10시에 거래될 수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과거에 거래됐다. 그럼 대상부동산이 거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이죠? 그럼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자, 이건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다? 중개사. 자, 여러분들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실거래가가 지금 떠 있는 거는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잖아요. 아이, 실거래가 신고한단 말이야. 30일 안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나 있는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미래야? 과거야. 과거에 거래된 걸 가지고 중개사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근데 감정평가사는 하는 일이 다르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요거 이제 20억이라는 거는 중개사들이 하는 과거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데, 평가사는 여기에 3년 있다가 전철이 뚫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해서 장래가 어떻게 이익이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현재가. 그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자, 따라보세요. 가격은 하나다. 가격은 딱 하나로 매겨지죠? 근데 이 가치는요,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많다는 거죠. 그럼 개인마다 많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주관적이고,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얘는 가격으로 매겨지니까 좀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가겠죠. 자, 지금 가격 보고 계셔요?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느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전문으로 매기는 거는 가치야, 가격이야? 가격이죠. 그럼 가격은 그냥이야, 과거에 거래가 됐어. 그럼 거래된 실제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요. 이 금액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사가 그 전문인과 역할을 하죠. 객관적, 구체적으로 화폐로 표현된 거고. 가치 있어, 가치? 그럼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야, 가치야? 평가사는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유무용이라는 유형은 이제 임대료가 나올 수 있고, 무용은 이제 쾌적성 같은 안 보이는 걸 이익을 현재 값으로 할인하는 거죠. 그럼 가치는 과거의 값이야, 현재의 값이야? 일정 시점에 구하는 평가 목적별로 가치는 여러 개죠. 그럼 평가사가 전문가라고 했나요? 그럼 주관적, 추상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가치와 가격의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치가 올라가면 그냥 다 가격도 올라간다. 근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가치가 또 밖에서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뒤에는 그냥 지워주세요. 시험 안 나온다. 그냥 가치가 올라가면 못 올라간다. 근데 반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해서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2번의 별표. 가기 전에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칠판 주계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을 매겼죠. 그럼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래는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5천하는 거는 장래는 이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찍어줄게. 1, 2번만 가세요. 1, 2번만. 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요거.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치가 높고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사겠어요? 사람들이 막 사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또 나중에 가치로 회귀돼요. 가격과 가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자, 따라합니다. 괴리된다. 괴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등진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고, 장기에서는 일치한다는 얘기가 있죠. 장기에서. 그래서 장기에서는 일치한다. 그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제가 그 힌트를 들어볼게요.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죠. 대답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사람한테 물어봐요. 갑이라는 중개사분한테 물어보고 의뢰라는 평가사한테 물건의 가치를, 가격을 물어봅니다. 들어보세요. 중개사는 그냥입니까? 실거래가를 얘기합니까? 과거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그건 밸류예요. 이건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맞나? 근데 내가 평가사한테 이거를 매겨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실거래가로 나한테 제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가요?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봐서 임장활동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갈게요. 힌트 줍니다. 가치는 그냥입니까? 현재 값입니까? 가격은요?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풀어보세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일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치는 장래 기대된 편익을 예상되는 무슨 값이죠? 현재 값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이 매기는 거는 가치예요? 가격을 전문가로 가요? 깜짝이야. 실거래가. 자, 실거래가는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실거래가는 그냥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지 그게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틀릴까? 평가사가 매기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는 현재, 가격은 과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치는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주관적이죠. 초상적일 수 있고, 가격은 하나밖에 안 되죠. 객관적 구체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래서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거꾸로 된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요건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치가 아주 좋은데, 뭐 급매물이나 경매물건 좀 싸잖아요. 그럼 안 살려고 하겠어요?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다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결론은 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단기는 그냥이다, 다르다, 괴리될 수도 있고, 장기에서는 일치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셔서 다음 주에 가치 발생률과 형성 요인은 지금 하려면 한 10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